축구에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거론되어야 하는 스피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 선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선수는 다름 아닌 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확정 지은 맨체스터 시티의 잭 그릴리시입니다. 그릴리시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국적, 아일랜드 국적도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어쨌든간 다수의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렇듯이 약간은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공을 가지고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를 시도하는 왼쪽 측면 자원, 특히 오른발을 활용하는 왼쪽 측면 자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이미지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Most Chances Created by an English Player 돼 있어서 챔피언스 리그 한 시즌 동안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면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기록은 이제 32개가 베컴이 가지고 있던 기록이고 34개가 램파드가 가지고 있던 기록인데 이번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을 진출하기까지 그릴리시가 총 35개의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램파드가 가지고 있던 34개의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을 얘기했을 때 바로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스피드, 속도죠. 일단은 발이 빨라야 하고 발이 빠른 것을 토대로 상대 수비를 벗겨낼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 자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그것 자체가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측면 자원은 아무래도 터치라인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고 상대 풀백 혹은 상대 윙백과 공을 가지고 주로 1대1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1대1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벗겨낼 수 있는 스피드를 당연히 갖춰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스피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은 스피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축구 종목에서의 스피드를 얘기할 때 사실은 발이 빠른 물리적인 속도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수가 공을 가지고 혹은 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만을 가지고 우리가 스피드를 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구에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거론되어야 하는 스피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릴리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1대1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1대1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판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피드, 발이 빠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판단의 스피드라는 옳은 판단을 얼마만큼 빨리 내릴 수 있느냐의 관점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릴리시의 경우도 사실은 선수를 평가할 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가 얼마만큼 빠르냐, 1대1을 얼마만큼 돌파를 잘 시도해서 크로스나 득점까지를 가져갔냐 정도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 35개의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수치는 결국에는 그릴리시가 단순히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고 판단의 속도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도를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질이 좋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리고 저로서도 사실은 약간은 의외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 때 그릴리시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어떤 유형의 선수였는지는 잘 알지 못했고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 이후에 선수를 본격적으로 봐왔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윙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이미지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 발췌해서 이미지화 시켜놓은 영상인데요. 영어로 돼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은 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결국에는 그 공을 뺏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달려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상대가 자신들의 포지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두 줄 수비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두 줄 수비를 깨고 공을 뺏기 위해서 달려들 때 그때가 바로 발생하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페이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결국에는 굿 플레이어와 탑 플레이어를 나누는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릴리시 같은 측면 유형에서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에 도입해서 보게 되면 보통은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여기서 아르테타가 얘기하는 페이션스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보통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을 자신이 가졌을 때 자신이 가진 기술적 신체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곧장 앞으로 돌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공을 뺏었다가 다시 금방 뺏기게 되고 또 다시 뺏어와도 금방 뺏기게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습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기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스날도 그렇고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이런 팀들은 그런 것과는 굉장히 먼 형태의 축구를 하는 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굿플레이어와 탑플레이어의 차이로 이 인내심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는 선수들은 결국에는 이 인내심을 가진 탑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굿플레이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시즌에 잭 그릴리시는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면서 옳은 판단을 내리는 탑 플레이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좋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통해서 그릴리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옳은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이 지공을 전개하다가 이제 공의 소유권을 맨체스터 시티에게 다시 빼앗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균도간이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에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공격 전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공을 뺏으면은 1차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앞으로 공을 보내고 앞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앉아 있는데 이 정도에서 다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거의 50m 넘는 거리를 빠르게 역습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팀은 아닙니다.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라든지 홀란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역습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잘하는 것은 느린 템포로 공을 점유해서 지공을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상황의 경우에도 빠르게 역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앞으로 전개하기는 하되 전체적으로 11명 자체가 진영을 다 끌어올려서 지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균도간으로부터 공을 건네받아서 그릴리시가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아마추어 레벨에서 한국에서 축구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내리는 판단은 뭐죠?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곧장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 전환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공을 점유해서 지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은 앞으로 달려가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 골대까지 가서 역습을 시도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릴리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요. 어떠한 판단을 그릴리시가 내리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공을 가졌을 때 전방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진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옵션으로 봤을 때도 홀란드가 전방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하는 홀란드에게도 충분히 패스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릴리시는 여기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한번 공을 접어서 뒤를 향해 있고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판단의 근거는 결국에는 홀란드가 전방에 있기는 하지만 알라바와 밀리탕에 대해서 2대1로 1대2로 수적 열세에 놓여져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맨체스터 시티의 강점은 40m, 50m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하는 역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공을 하는, 경기의 템포를 낮추고 11명 전체가 진영을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는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인내심이죠. 아르테타가 얘기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접어서 공을 뒤로 순환시켜서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이 반대쪽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릴리시가 보통은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 흔히 얘기하는 발이 빠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의 한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릴리시라는 선수는 판단이라는 관점에서도 좋은 판단을 빠르게 내려서 팀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릴리시에서 대각선 뒤로 공이 향했고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의 순환을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됐고, 맨체스터 시티는 완연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홀란드가 전방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5명, 6명이 다 같이 전방으로 전진을 하면서 완전히 제대로 지공을 할 태세를 갖춰서 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공을 그릴리시가 가졌을 때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그리고 그 판단이 역습을 하는 것, 전방으로 돌진하는 것이었다면은 레알 마드리드이 이미 백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공을 소유권을 회복했다면 되려
레알 마드리드이 다시 한번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렸던 케빈 데브라이너와 펩 가르디올라의 언쟁에 관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와 벤제마를 통해서 그런 역습 상황을 살려서 득점을 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릴리시의 이러한 판단은 굉장히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경기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그릴리시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이 공격을 진행하다가 아칸지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때 아칸지의 전방에 그릴리시가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에 전방에 공간이 열려 있을 때 보통의 기술적 신체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내리는 판단은 역습입니다. 말 그대로 공을 가지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돌격하는 것이 보통의 판단인데, 그릴리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건네 받아서 전방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릴리시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서도 이제 여기까지는 뭐 크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공을 건네 받아서 역습을 전개하려고 지금 전방에 있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을 운반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릴리시라는 선수를 이번 시즌 보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된 이유가 이 다음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전 보셨던 상황에서 그릴리시는 전방으로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속도를 살려서 드리블을 하진 않았습니다. 되려 레알 마드리드의 백라인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고 천천히 공을 가지고 전방을 이동해서, 보통 이제 스페인어로는 템포리사시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템포를 자신들이 잘하는 것에 맞게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템포리사시온을 실행을 해서 자신에게 두 명의 수비를 끌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그릴리시라는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농구에서는 더블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구는 아무래도 거의 빌드업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고 곧바로 상대의 하프에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바로 골대를 겨냥할 수 있는 공간에서 플레이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확률이 높은 선수에 대해서 두 명의 수비가 붙는 것을 보통 더블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한 명을 프리로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을 가진 해당 선수가 득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비를 실행하는데요. 최근 축구를 보게 되면은 공격과 수비 전환이 빨라지면서 축구에서도 이런 더블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팀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공을 가졌을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윙어, 그러니까 1대1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비가 두 명이 붙어서 더블팀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더블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농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블팀 상황이 왔을 때 완전히 한 명이 자유롭게 됐을 때 그 자유롭게 되는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농구에서는 이미 에이스급 선수들의 경우에는 더블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뛰어나느냐가 이제 선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관점을 동일하게 끌어와서 봤을 때 그릴리시는 이렇게 더블팀이 됐을 때 내리는 판단 또한, 더블팀에 대한 대처 또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와 까르바알이 자신에게 와서 더블팀 상황이 형성되자 여기서 전방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유롭게 풀리게 된 균도간에게 패스를 하거든요. 패스를 해서 다시 한번 팀이 잘하는 지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릴리시가 1대1이 없고 이걸 돌파할 능력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릴리시는 아르테타가 말한 것처럼 인내심, 굿 플레이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탑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팀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농구로 치자면은 하드는 이제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이 더블팀을 당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 본인이 워낙 원원원에 강하고 그리고 3점 슈팅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수비가 대놓고 지금은 하프라인에서부터 이제 더블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팀이 왔을 때 자유롭게 풀리는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 판단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가 농구에서는 이 에이스급 가드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릴리시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공을 본인이 잘 다루기 때문에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공의 소유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자체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팀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